여러분 오늘은 군대에서 사성장군까지 이제 지내고요. 지금은 저와 함께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지인 한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오늘 어, 회의도 있고 해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들은 얘기인데요. 참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. 이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참 저건 좀 중요한 얘기다 싶어서요. 우선 처음에 이제 그 이등병이 이제 이렇게 군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막막하겠습니까? 이제 제대 날짜도 요즘은 짧아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일선에서 뭐 사단장, 군단장 할 때 그 이등병이 오면은 꼭 면담을 한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처음에 하는 말이 야,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.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이등병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? 네? 사단장, 군단장 그 별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? 자기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있는 그런 높은 분이 저 까마득한 제일 바닥에 있는 계급의 이등병에게 너희들은 행복하겠다.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군대 와서 이것저것 막막하고 언제 제대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. 얘들아, 내가 이런 얘기한 이유는 너희들 하루 자고 나면 그만큼 제대가 가까워지고 또 자고 나면 또 행복하고 그래서 매일 행복해지다가 결국 너희들은 이제 그야말로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그때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차리더라는 거죠.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요. 일단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해준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?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된다면 우리 이제 병역의 의무니까요. 그러면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금방 짧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대가 다가오면 그 모자 창에다가 거꾸로 다 이렇게 달력을 써놓고 며칠 며칠해서 지워가는 사람도 봤습니다. 뭐 군대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제 일단 그 제약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찌됐든 참 그 얘기가 와 닿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전방에 사단장, 군단장을 할 때 이제 GOP 관리를 하니까 결국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은 결국 바깥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술 한잔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도 뭔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방법은 뭐냐면 일단 그 밤에 밤새 근무를 하면 6, 7시부터 그 오전은 그 취침을 한다는 겁니다.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뭐 그 대대나 연대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이렇게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 다 만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찾아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이제 막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을 놓고 해장국집에서 허름한 게 이제 시골에 어디고 있잖아요, 그죠? 거기서 결국은 해장국 하나 대접하고 아침 소주를 한 잔 먹는다는 겁니다. 물론 취하게 먹지 않았겠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떻게 아침 해장술을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네들한테 그런 격이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면 그게 아마 한참 만에 돌아오나 봐요. 꽤 그 대대연대가 많은가 보죠. 그럼 처음에는 좀 서운한 얘기도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그런답니다. 근데 희한한 건 잘 들어주면 그래 듣는 것만으로 한 60%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. 본인의 느낌이랍니다.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사실은 저희도 뭐 이렇게 좀 모자란 게 있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만 이게 반성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.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자기와 생활하는 뭐 부하 직원이 됐든 동료가 됐든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배려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저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들의 어려운 점을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주려고 할 때 그럴 때 결국 그 조직과 사회는 무난히 가지 않느냐. 그러니까 늘 희망을 보고 가야지. 지금 이게 너무 어렵고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? 뭐 하나 막 넉넉한 게 없어요. 그렇다 해서 맨날 부정적인
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? 그죠? 하되 할 게 없으면 뭐 진짜 뭐 마당이라도 쓸라 그랬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동전도 죽는 거고 또 생각의 전환도 오고 또 몸도 또 나름대로 정신건강도 좋아질 거고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는 사실은 제가 참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. 마침 어제 처음으로 약속이 없어서 그 이발하고 집에서 좀 편히 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그 교장으로 가 있는 제가 중앙정부 대변인 시절에 같이 있으면서 고생해준 좀 열심히 했던 교장이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아유 보이스톡으로 왔길래 자카르타인 줄 알고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 사실은 그 교사 채용을 위해서 서울에 와 있다.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는데 전화도 안 드리고 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했다길래 야 그럼 와라.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만나서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회 같은 것도 한국에서 오니까 좀 뭐 상태도 안 좋은가 봐요. 그래서 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잘 아는 횟집에 가서 그 회를 대접하고 술 한잔 먹이고 또 부인도 같이 동행을 했다는데 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부인도 회를 좋아한다 그래서 초밥 하나를 포장을 해서 배낭에 넣어줘 보는데 뭐 가다가 또 절차를 해서 뭐 뭉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친구한테 참 좋은 얘기를 들은 게요. 해외에는 우리 한국국제학교들이 정부에서 100% 예산을 주지 않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교장들이 사실은 그 재량권도 많습니다. 선생님 채용도 교장이 알아서 하고요. 그 이사회나 이런 데서 그 지원해주는 걷어주는 돈과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권을 갖고 있는 거죠. 사실은 우리 학교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교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됐을 때 학교는 제 모습을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뭐 호치민이 됐든 뭐 중국의 여러 도시가 됐든 여러 나라에 가 있는 그런 그 후배들이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와서 뭐 특강도 해달라고 해서 몇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. 가는 곳마다 보면 정말 교장이 교육적인 뜻을 갖고 제대로 운영만 하면 야 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도 있구나. 또 그 시스템이요. 저는 그냥 우습게 알고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이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밤에도 계속 뭔가 과외도 방과후도 이런 걸 해주고 있어요. 물론 공짜가 아닙니다. 다 유료입니다. 거기 나와 있는 선생님들도 다 거의 한국 선생님도 계시지만 외국 선생님도 계시잖아요. 현지 언어, 영어 뭐 이런 또 우리 한국에서 파견 나온 선생님들. 근데 이분들이 다 그 계약 관계로 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그 유연하게 돌아가더라고요. 그리고 국내에 이제 대학을 올 때는 그네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그거로 인해서 요즘 뭐 정치권에서는 좀 줄여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. 그 특례 입학 대상자잖아요. 그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요. 그래도 그 무슨 유수한 대학, 서울대니 연대니 고대니 뭐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의 어떤 국립대학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야,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호지민 한국국제학교에 있던 후배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. 유수한 대학을.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서울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낫구나. 이제 물론 이제 제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학교 사례를 소개해서 어디 언론에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어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더 엄청난 거예요. 뭐 서울대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울대는 우리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요. 과도 다 좋은 데를 갔는데요. 서울대만 5명이라 합니다. 그리고 연대는 뭐 28명인가 같다. 그 다음에 뭐 고대, 뭐 중앙대 엄청 많이 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저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강북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그 여고였는데도 서울대 그저 5명 가면 그냥 잘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강남에 그 서초고등학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수시로만 해서 서울대를 10명인가 11명인가 간 적이 있어요. 그게 굉장히 큰 이변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런데 특례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나는 진짜 변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갔다. 근데 이 선생님이 뭘 했냐면 다 줌으로 했잖아요. 요거를 위기인데 기회로 노린 거예요. 이 사람이 가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 와이프랑 같이 부임해서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거죠. 코로나 때문에.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. 그래서 누구를 격려했느냐? 선생님들이 잘해줘야 되잖아요. 집에서 그죠? 그래서 선생님 댁을 가정방문했답니다. 나는 아이들 가정방문한 줄 알았어요.
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교장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간식거리라든가 이런 걸 싸들고 부인하고 함께 그 선생님들 댁을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대요.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좀 하자. 그게 잘 되더라는 거죠. 근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그 성과로 나타나니까 지금 그 뭐 학부모들이나 또 주변에 이제 그 한국 학교를 도와주는 그런 후원자들 이런 분들이 엄청 그 호의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. 그래서 이 두 사례를 군에서 사성장으로 제대한 저와 같이 봉사활동하는 분의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저녁을 같이 한 제가 아끼는 후배가 이제 그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. 결국은 보면 다 소통인 거예요. 소통의 가장 바닥은 관심. 그리고 커서가 아니라 작아도 말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장군의 말처럼 뭐 60%는 해결이 된다는 거. 그러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해주는 것. 이것이 우리 뭐 굳이 군대의 어떤 지휘관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장도 그렇고요. 또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착하고 베풀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,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자라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들이 될 것이고요. 그 아이들이 결국 어른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세상은 따뜻하고 좋겠습니까?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은 거의 권선징악적이었잖아요. 그죠?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좀 안 되고 이런 어떤 윤리의식이랄까요?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. 요즘 보면 민주시민교육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. 중앙정부도 그렇고 뭐 교육청도 그래요. 근데 그 뒤에 뒷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정의, 비판, 그다음에 뭐 혁신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따뜻한 성품을 기르는 것보다는 서로 패를 가르고 갈라치게 하고 그다음에 대립을 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 교육 정책을 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건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.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기 가치 기준이 쓰잖아요. 근데 우리에게 해줄 것은 어른들이 해줄 것은 따뜻한 마음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을 보듬고 베푸는 그런 착한 성품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길러가면서 어른으로 클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싶습니다.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관심과 배려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리더십과 함께 섞어서 제가 방금 만난 사람, 그다음에 어젯밤에 만난 두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네,